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드디어 우리 수업의 본론에 해당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뷰라는 친구, 이벤트라는 친구 살짝 구경해 보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수업 계획서에 올라가 있는 16주 주차별 계획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3주차 접어들고 있는 상태고, 자, 우리가 대충 세트를 3개 정도, 본론에 해당하는 세트를 3개를 들고 가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우리는 지금 수요일이 이번 학기 목요일 스타트를 했으니까 수요일이 가장 마지막 타이밍이라 나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8주차의 중간고사를 보는 걸로 마음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주차, 4주차가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전에 아마도 무슨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5, 6, 7 저거가 한 세트로 지금 잡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주차, 10주차가 한 세트로 해서 이제 뷰라는 친구,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액티비티라는 친구,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살짝 넓혀가면서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액티비티라는 친구 지난 시간에 이제 환경 구성 다 끝나고 empty 액티비티 골라갖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었더니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그 다음에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 점 xml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자동으로 띄워주는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앱에 다른 액티비티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다루려면 어떤 추가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구경해 봐야 되나, 같은 식으로 이제 중간고사 본 다음에 살짝 더 넓혀 놓고, 그래서 다양한 화면을 사용자한테 제공하고 어디서 뭐 입력하고 저기서 저런 식으로 입력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앱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마지막 큰 과제 여러분만의 목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16주 계획은 계속 재탕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번 성공했어요. 2019년도 처음 애프로 수업을 담당했을 때 딱 한 번 성공했고, 코로나 기간엔 대실패를 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접어든 이번 2022년도 시즌에는 과연 요 목표대로 갈 수 있을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두 주어치를 세트로 나눴는데, 그 중에 앞 주간은 그러니까 3, 4주차에 3주차에 해당하는 오늘은 약간의 현장 학습 느낌으로, 지금 슬라이드 안 올렸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자 슬라이드 절반을 지나갔습니다. 10페이지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미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 아니면 뭐 유튜브 가고 다른 영상들 구경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슬라이드를 꽤 한국말을 오지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지만, 오늘은 일단 요 뷰라는 친구, 이벤트라는 친구를 지난주에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같이 한번 키보드를 쳐가면서 맛을 보는 느낌으로 3시간 어치를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크립트를 뽑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몇 장이요? 6장을 뽑아왔어요. 치사하게 저만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한 주를 보내면 3시간 보내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를 조금 추가해 가면서 약간 체계적인 정리 해보고,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을 만질 수가 있다면 어떤 느낌의 추가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버튼을 사용해 볼 거란 말이에요. 뷰 중에 하나인 그거 말고 다른 뷰 어떤 거를 추가했을 때 이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나 같은 것들을 다음 주에 살짝 약간의 과제가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보는 식으로 이번 한 세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트, 다다음 세트도 그런 느낌으로, 첫 주는 일단 맵을 밝히는 느낌, 우리 지도를 넓히는 느낌으로 가고, 그거에 대한 시험은 봐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론적인 정리들, 실질적인 정리들은 그 세트 후반부에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중간 쉬는 시간 앞뒤로 해서 1부랑 2부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냥 코드 한 줄 안 치고 화면에 헬로 월드 하얀색으로 바탕에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로 출력하는 앱을 여러분의 가상기계, 실제 기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실행해 보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마련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를 조금만 더 조작을 해 가면서 요런 식으로 새로운 뷰를 추가할 수 있겠구나 등등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중간 쉬는 시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한가운데 글자를 보여주기 위한 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버튼 같은 거 추가해보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시점에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 이 코드를, 이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살펴보는 것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진행하고 약간의 여기서 여러분이 해보시고 집에 갈 만한 작은 목표를 하나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도전해 보는 게 오늘 3시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진짜 뒤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반이잖아요. 무려 9월 말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초반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잘 됐는데 오늘은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한 단계 진행하다 잘 안 된다 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통은 제가 수업을 즉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각설이 같은 느낌으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슬라이드에 이렇게 미리 제 수업의 슬라이드는 제가 읽기 위한 슬라이드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그냥 슬라이드에다 넣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다운로드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로 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수업 때보다 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구경하기가 그런 여유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관심을 안 가져준다라면 소리를 치세요. 청각적인 자극을 저한테 주시면 미안합니다 하고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다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강렬하게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필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막 이거 안드로이드 단축키 Alt 3을 누르면 뭐가 나오나 이런 걸 객관식으로 내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확답을 드릴게요. 자, 슬라이드에 적혀 있지 않고 말로만 제가 뭔가를 설명한 내용들은 절대로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진짜 현장 학습 온 느낌으로, 여러분 막 현장 학습 같은 데 가서 거기 막 사진 찍어서 막 여기에 제출소가 있고 막 이런 건 남기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볍게 우리 수업 첫 본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슬라이드는 여기가 끝이고,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시면, 자, 지난주랑 다르게 지난주는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켰더니 이제 버튼 3개 있는 뉴 프로젝트 등등의 버튼이 적혀 있는 그 조그만 창이 열렸는데, 오늘은 그냥 대놓고 큰 창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창에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요 안드로이드 해가지고 지금 파일이 뭐가 들어있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파일 2개 있죠, 요것들을 띄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가 바로 열리니까 오늘은 요 프로젝트를 써서 추가적인 공부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니터에서 지금 요 안드로이드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이 너무 넓어갖고 지금 코드창이 잘 안 보인다 라면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Alt키랑 숫자 1을 누르시면 연거푸 눌러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탭을, 지금 안드로이드라고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저 프로젝트 탭을 열었다 닫았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 1을 눌렀다가 띄었다가 해가면서 창을 좀 더 넓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 Alt 1이 있으면 Alt 2가 있겠죠. 그럼 Alt 2부터 Alt 9까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Alt 2는 즐겨찾기예요. Alt 3은 find예요. 보통 F3을 찾기 용도로 쓰니까 이걸로 매핑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Alt 4는 실행을 위한 거고, Alt 5는 디버그, Alt 6은 지금 빨간 줄, 노란 줄이 어디 쳐져 있나 문제 탭을 열어주고 등등.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왼쪽에 적혀있는 마우스 갖다 대면 단축키가 저런 식으로 Alt 1 누르시면 이 프로젝트 버튼을 누른 셈이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Alt 9까지 매핑이 돼 있고, 자,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도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아마도 얘네들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할 거다. 걔네들 돈 별로 없어서 모니터 큰 거 못 쓰니까 어떤 창은 가끔만 열어서 보고 다시 닫아 놓을 예정일 것이다 해서 9개의 자주 쓰이는 메뉴를 간단하게 왼손만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요하시면 닫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What's New 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뭐 다람쥐 버전에 뭐 새로운 기능이 뭐가 생겼냐 기에 닫은 적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지금 프로젝트 탭이 열려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메인 화면 정도로 해야 될까요? 메인 영역에는 지금 .java 파일 하나, .xml 파일 하나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대신 탑재를 시켜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앱용 앱을 만들 때 필요한 파일들을 다루기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거를 새로 만든다 라면 보통은 걔네들 그 프로젝트의 내용물들이 실제 여러분 디스크 SSD에 뭐 C 드라이브 어딘가에 동일한 폴더 안에 차곡차곡 모여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자주 사용하게 될, 자주 고치게 될, 구경하게 될 내용들만 이 프로젝트 탭의 안드로이드 필터에서 예쁘게 여러 가지 폴더로서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잠시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이렇게 폴더가 5개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manifest라는 게 있고, manifesto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사실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였어요. 공약을 잘 지키는지 여쭤보거든요. 공약? 네. 공약은 뽑히기 전에 하는 게 공약이죠. 뽑힌 다음에 지켜야 되는 게 공약이죠. 아무튼 자, 방금 도와준 대로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저만 열어볼게요. 이 친구 열면 이런 식으로 이 앱은 요런 것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챙겨서 최종적으로 앱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이 어엿한 하나의 안드로이드 앱으로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 항목들이 적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직접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예정이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금 우리 대신 자동으로 적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적어준 내용을 우리가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마도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설정, 그 다음에 자바라고 적혀 있는 건 지금 요거 코틀린 또는 KT라고 적혀 있는 친구는 없겠죠? 자바라고 적혀 있는 폴더가 2개가 있는데 이 친구는 회색으로 generated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generated는 generate 된 거잖아요. 그럼 generate를 한 주체는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 폴더를 2개를 나눠 놨는데 누가 만든 것들이 요 generated 폴더 안에 들어있게 될까요? 또 역시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가 없어요? 그럼 맥에선 안 보일 수도 있지 뭐. 아니면 나중에 이제 요 녹색 화살표라든가 요 망치 모양 누르면 그때 이제 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만 열어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여긴 지금 역시나 .java 파일이 있는 건 맞아요. build config.java 해갖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요 안에 적혀 있는 건 should not be edited 고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한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폴더도 역시나 우리가 엔간하면 거기 적혀있는, 거기 들어있는 .java 파일 내지는 .xml 파일 등등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멀 자바 폴더에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 열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나 지금 폴더가 3개 있는데 밑에 2개는 음영 처리가 돼 있죠. 약간 격이 다른 친구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여러분 앱이 잘 동작할 거냐 안 할 거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java 파일을 저기다가 우겨 넣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돌아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느낌이기 때문에 맨 위에 폴더만 다룰 것 같고, 비로소 여기에 지금 C라고 동그라미가 돼 있는 메인 액티비티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 .java가 저 폴더, 자바 폴더 안에 들어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금 .java 파일이랑 .xml 파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열려 있어요. 이 메인 영역에. .java 파일은 우리 앱의 자바 폴더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탐색도 끝났어요. 자, RES는 무슨 뜻일까요? 폴더 보면, 지금 폴더 아이콘 보면 회색 파일철 모양이고 뭔가 빼기 같은 느낌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아이콘을 박아놓은 것 같아요. 저 빼기는 약간 원통형 같은 느낌으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 동네에서 원통형 하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RES는 아마도 리소스의 약자일 것 같습니다. 자원.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 우리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필요한 경우 끈에다가 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이 RES라는 폴더에다가 우겨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시면 주어업을 그릴 수 있는 거, 레이아웃, 화면 배치, 민맵, 여러분 민맵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비트맵 들어본 적 있나요? 비트맵이 뭐예요? 아, 그래요. 그 .bmp 파일이라든가 막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림이랑 관련된 얘기겠죠? 비트맵은. 요 민맵이란 친구도 그거랑 살짝 비슷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처 와운드 뭐겠어요? 그 동그란 아이콘을 보여줘야 된다면 이쪽을 쓴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긴 지금 아마도 그 녹색 머리통에 해당하는, 여러분 지금 에뮬레이터를 보시면 이건 저만 볼게요. 우리 앱이 뭐가 설치가 되어 있나를 구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헬로 월드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치한 앱이 녹색 대가리, 미안해요. 녹색 머리통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저 민맵이라는 폴더 가서 적당히 바꾸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파일을 우리 앱의 아이콘으로서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린 어딘가에 다른 핸드폰에 설치하거나 할 건 아니니까. 아무튼 민맵은 그림인 것 같아요. values에서 colors랑 strings라는 .xml 파일 2개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mes 해가지고 테마를 정할 수가 있는 것 같고, xml이라는 폴더에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사실 잘 모르겠네요. 얘는 내비두고. 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를 열어보시면 우리 지금 메인 영역에 볼 수 있는 지난주에 구경해 봤었던 그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이 이 RES 폴더의 레이아웃이라는 폴더 안에 예쁘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 .xml 파일, 이 리소스를 바탕으로 우리의 앱은 일단 켜지면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구경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파일 2개를 다룰 예정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지금 우리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서로 다른 폴더 안에 지금 들어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 닫읍시다. 그러면 오늘은 .xml 파일 위주로 조금만 더 구경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xml 지난 시간에도 살짝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사실은 텍스트 파일이에요. 글자들을 적어 놓는 파일입니다. .txt처럼.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막 포토샵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뭔가 좀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 .xml 파일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오른쪽 위에 살짝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디자이너가 약간 심미적인 측면에서 .xml 파일을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 디자인 모드로 .xml 파일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코드를 누르시면 .xml 파일 그 자체를, 글자들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구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X, constraint layout, 뭐 메인 액티비티, 우리가 본 이름도 있네요. 텍스트 뷰라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 꺽쇠 안에는 지금 텍스트는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에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출력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xml 파일, 이 텍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앱이 구체적으로 무슨 글자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정도로 일단 약간의 상상을 해놓고 이번에는 .java 파일을 살짝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activity underscore main은 .xml 파일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미리 작성되어 있는 이 메서드 정의 두 줄 중에 아랫줄에서 지금 activity underscore main 1합시고 보라색으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activity underscore main 내용을 토대로 set content view라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도 투상이잖아요, 지금. 그죠? 헬로 월드 이건 알겠어요. 임포트 열어보면 더 어려운 거 나올 것 같고, 메인 액티비티, 앱 컴팻 액티비티, 언크리에이트, 번들 등등 요상한 단어들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다른 개발 환경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분이 요 이름 내가 정하지 않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만드신 분 내지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 set content view가 뭐 하는 거냐에 대한 일종의 도움말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적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그 도움말을 보고 싶다, set content view에 대한 도움말을 보고 싶다, 툴팁을 보고 싶다라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거나 아니면 이 이름의 커서를 갖다 댄 상태에서 컨트롤 키랑 Q를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랑 Q를 누르면 이 set content view라는 이름, 얘는 일단 메서드예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정의가 적혀 있는 거냐에 대한 설명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읽을 만한 설명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컨트롤 Q 하신 다음에 보시면 얘는 지금 사실은 요 컴포넌트 액티비티.java에 정의되어 있는 애다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는 set content view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적혀 있는 set content view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그제서야 인터넷에 가서 요거 도움말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 지금 인터넷 연결이 돼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한테는 없고요. 저 홈페이지 가시면 도움말이 있을 겁니다 라고 똑같은 목록을 4개를 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목록들 중에 맨 밑에 있는 거를 고르시면 웹브라우저가 열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액티비티라는 형식에 대한 설명, 그 형식 소속 set content view라는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일단 이 친구는 int 형식 숫자 하나를 받는 버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컨트롤 Q 눌러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ctivity content from a layout resource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res 폴더, 우리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우리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res 폴더에 들어있는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의 적혀있는 글자들을 바탕으로 이
우리 화면에 구체적으로 무슨 요소를 어디다가 무슨 글자를 씌워서 보여줄 거냐가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실물에 해당하는 무언가들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메서드가 요 set content view라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소스는 inflate 된대요. inflate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지금 채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국밥이 10,000원인 시대입니다. 힘들어요. 인플레이트는 인플레이션 할 때 그거죠. 인플레이션은 부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resource will be inflated.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xml 파일은 텍스트 파일인데 거기는 진짜 헬로 월드를 보여주기 위한 실물에 해당하는 뭔가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걔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해당하는 일종의 세팅 값들만 글자로서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세팅 값들을 토대로 마치 거기다가 그 공기 튜브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집어넣어 가지고 펌프 열심히 밟으면 부항하고 튀어나오면서 이제 헬로 월드라고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풍선 같은 게 이제 실물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flat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 실물을 만들어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ing all top level views to the activity. 그래서 뷰와 이벤트가 오늘 제목인데 방금 말했던 실물 중에 하나인 뷰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 세컨텐트 뷰를 호출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인수 이름은 layout with id고 int 형식이고 resource id to be inflated. 몇 번 리소스를 사용해서 실물을 만들 거냐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이런 느낌의 수식을 괄 안에 적어서 activity_main.xml 파일을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자 라고 지정을 한 셈이 된 것 같아요. 자, 요건 저만 할게요. 만약에 이 setContent view라는 친구를 호출을 안 한다. 그러면 inflate를 안 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헬로월드라고 앱 이름은 잘 떴는데 화면 한가운데에 헬로월드 느낌표라고 원래는 보였었는데 안 보이고 있어요. 왜 안 보이냐? 보다는 왜 보일 수가 없었냐라고 찾아본다면 자, 원래 버전은 .xml 파일 내용 바탕으로 헬로월드 출력해야 되는구나. 화면 한가운데 출력해야 되는구나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화면에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java 파일, 자, 안드로이드 앱은 여전히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되냐는 기본적으로는 .java 파일에 적게 됩니다. 지금 이 onCreate는 살짝 비유를 드린 적 있었죠. 우리 앱이 딱 켜지면 뭐 해야 되냐? 이제 화면에 첫 번째 화면을 띄우기 위한 준비는 어떤 걸 하면 되냐? 내용을 여기다가 적는 셈인데 그 중에 하나가 .xml 파일을 들고 와서 거기 적혀 있는 텍스트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화면을 준비를 하자가 두 번째 줄로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개의 파일, .xml이랑 .java 파일 두 개의 파일을 우리가 고쳐가면서 우리의 새로운 앱의 첫 번째 화면 그리고 그 화면에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동작을 해야 되냐,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커스터마이즈 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트롤 Q를 set content view 한번 눌러서 내용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xml 파일 텍스트를 봤을 때 이 텍스트 뷰라는 친구 이런 이름에다가도 컨트롤 Q를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형식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 가세요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바로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 버전, 자바 버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엘리먼트 that displays text to 더인가요? D인가요? 유저. 사용자한테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개발자가 지정한 글자들을 보여줄 수 있는 형식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새로운 텍스트 뷰 실물 하나를 우리의 첫 번째 화면에 추가를 할 건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팅은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상태로 화면에 앱이 켜지자마자 화면에 보여주자라고 우리가 정한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뷰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볼 것이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xml 파일 확인해서 내가 지금 새로 버튼 하나를 디자인 창에서 올렸는데 그 버튼에 대한 텍스트가 어떻게 적혀 있냐를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우리 앱의 화면 액티비티는 후반부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지금은 일단 우리 앱의 화면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앱의 화면은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즈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java 파일 내용이 핵심이에요. 네, 화면에 뭘 보여줄 거냐, 어디다 보여줄 거냐, 예를 들면 화면 한가운데 보여줄 거냐, 왼쪽 구석에 보여줄 거냐 같은 것들은 .xml 파일 텍스트를 고침으로써 여러분이 구체적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xml 파일에 적어놨지만 여전히 얘는 리소스예요. 데이터입니다. 저 글자들을 실질적으로 읽고 그 글자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뷰 실물을 만드는 행위는 .java 파일에서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 자체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지금 요 한 줄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저 리소스 가져와서 거기 적혀있는 내용 토대로 첫 번째 화면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 등등 실물을 만들어라를 우리는 간편하게 이 한 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은 언제 실행되냐? 얘 지금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잖아요. 따라서 onCreate가 호출될 때 .xml 파일을 가져와서 등등등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onCreate는 아마도 우리가 그 앱 목록에서 헬로 월드라는 그 녹색 머리통 아이콘을 눌렀을 때, 또는 녹색 화살표에서 그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한테 시켰을 때, 우리 앱이 처음 켜졌을 때 그 작업이 수행되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 브리핑이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무려 지난주에 구경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화면 한가운데 헬로 월드를 보여준다 인데, 당연히 대부분의 앱은 맨 처음 딱 그거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누르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드디어 다운로드가 끝났거나 할 때 화면에 보이는 글자들, 그림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다운로드가 끝났을 때 헬로월드 느낌표 대신에 헬로월드 물음표로 바꾼다 와 같은 작업은 당연히 코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걔네들은 .java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비약을 해서 우리 지금 .xml 파일 코드로 보고 있었다면 다시 디자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지금 보면 자, 파레트가 있었죠. 밑에 컴포넌트 트리 해가지고 텍스트 뷰에서 지금 하나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텍스트 뷰 친구를 골라주시고, 또는 여기 컴포넌트 트리에서 고르거나 아니면 지금 요 디자인 화면 한가운데 있는 요 친구를 한 번만 누르시면 선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의 구체적인 attribute라고 지금 되어 있는 오른쪽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다 등등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ID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ID가 무슨 뜻입니까? 뭐의 약자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ID 하면 뭐의 약자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한 거니까 identifier의 줄임말 정도가 되겠죠. identification, identify가 무슨 뜻입니까?
그죠?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쓰는 단어죠. 요즘 뭐 계정명, 이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자주 쓰긴 하는데, 자, identify는 우리가 지금 텍스트 뷰가 5개가 있어요. 걔네를 적어 놓은 순서대로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5개 중에 가져와서 사용하려는 친구는 정확히 쟤다라는 걸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 걔네들 전부 다 우리가 구분해서 부를 수 있는 일련 번호라든가 그런 중복되지 않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dentify는 그런 식으로 식별하다 정도가 될 것 같고, 걔랑 약간 비슷한 단어로 컴퓨터 동네에서 이제 뭐 specify라는 단어도 쓰죠. indicate라는 단어도 쓰고 dedicate라는 단어도 쓰고 등등. 컴퓨터 동네에서 저는 영문과가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는 걸 목격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ID, 우리가 저 지금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 텍스트 뷰 실물을 따로 우리가 콕 집어서 부르고 싶을 때 뭐라고 부를 거냐를 지정해 둘 수가 있어요. 어디에? .xml 파일에 지정을 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ID를 한번 지정을 해 봅시다. 자, ID를 지정하는 방법. ID는 일종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부르기 위한, 사람이 키보드로 치기 위한 일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적으시든 자유입니다. 막 숫자로 시작하거나 그런 보편적인 뻘짓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고 다른 수업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를 붙일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우리가 지금 뷰 단위로 각각의 요소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조그맣게 약간 미시적인 느낌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우리 수업에서 아이디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텍스트 뷰란 말이에요. 대문자 TV죠. 그래서 소문자 TV로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를 넣고, 자, 이 친구는 텍스트 뷰인데 뭐 하려는 텍스트 뷰냐? 지금은 우리가 헬로 월드를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적당한 한글도 되지만 영어로 헬로 월드를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다와 같은 식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아이디를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키를 쳐보세요. 엔터 키를 치면 무려 아무 변화도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진짜로 아무 변화도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엔터 키를 잘 치셨으면 왼쪽에 컴포넌트 2에 가보시면 원래는 여기 그냥 텍스트 뷰라고 형식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지정한 아이디를 써서 D가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 지정한 텍스트 뷰는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디 지정은 잘 끝나요. 그 다음에 자, 요건 저만 할게요. 지금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잖아요. 아이디 요 부분이. 예를 들어 요상한 걸 적는다 라면 지금은 발효 오류가 나고, 또는 이게 유효하지 않다라면 이 파란색이 예를 들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실수를 확인할 수 있게 노란색 또는 빨간색 등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를 지정을 했고요. 이거 역시나 저만 해볼게요. 자, 이 디자인 화면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지정을 했다는 건 당연히 원본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 자체도 지금 변경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ID는 해놓고 우리는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골뱅이랑 더하기 하고 ID 하고 슬래시 하고 비밀번호가 지금 앞에 지금 접두어로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xml 파일을 직접 수정해 가면서 내 프로그램의 화면을 변경하려면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 뒷부분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해 가면서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너무 번잡하지. 저 더하기가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이제 다양한 거 추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하기가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 그러니까 .xml 파일을 직접 고치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지금 헬로 월드에 지금 밑줄 쳐져 있잖아요. 얘는 지금 맞춤법 검사 때문에 밑줄이 쳐진 거예요. 헬로 월드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하면서 걔는 상큼하게 무시하시고, 아무튼 간에 엔간하면 우리 수업에서는 이 디자인 화면에서 .xml 파일을 고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가져갈 건 디자인 화면에서 고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마우스 가지고 막 이런 거 누르고 하면 또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여전히 .xml 파일, 텍스트로서 남아있게 된다. 그거를 set content view 내용물 안에서 읽어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해 준다 까지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d를 지정해 봤어요. 우리 화면 한가운데 보여줄 텍스트 뷰 친구의 id를 지정해 봤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스크롤 조금만 내리면 common attributes, common, 아마도 니들이 자주 고치게 될 정도의 의미겠죠? 그래서 텍스트라는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헬로 띄고 월드 느낌표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지금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대부분 안녕하세요 느낌표 정도로 하고 엔터 키를 쳐주도록 합시다. 엔터 키를 치면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는 이 앱을 실행하면, 설치해서 실행하면 화면에 한국말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뒤에서 몇 번 실행해 볼 테니까 지금 시점에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도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 녹색 화살표 누르면 에뮬레이터가 안 켜져 있다면 켜면서 그 에뮬레이터에 그 실제 기기에 설치하고 실행까지 시켜줄 거예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열심히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그나마 제일 보기 편한 게 요 뷰 모드를 도크는 시켜두고요. 아마 도크 시켜두면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디바이스 매니저 밑에 깔려 있게 될 텐데 요 에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요 제목 부분을 멱살을 잡고 드래그를 해서 요렇게 디바이스 매니저 오른쪽 같은 느낌으로 올려서 붙이시면 디바이스 매니저랑 동급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짜 껍데기는 별로 필요 없잖아요. 가짜 껍데기를 빼면 조금 더 여러분이 보기 편한 느낌으로, 크기 좀만 줄이면 항상 띄워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그나마 제일 편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실행하면 .xml 파일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앱은 딱 실행하자마자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앱 딱 켰을 때 화면에 뭘 보여줄 거냐? .xml 파일을 건드려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금 텍스트 뷰라는 뭔가 하나를 지금 갖고 놀고 있는데, 네, 우리 지금 뭐 했냐? .xml 파일을 수정했어요. 디자인 화면을 쓰긴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앱을 딱 맨 처음 켰을 때 화면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보여주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의미 관점에서 화면에 뭘 보여주냐, 언제 보여주냐 같은 것들은 자바 프로그램이니까 .java 파일 안에서 여러분이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화면에 한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텍스트 뷰에 안녕하세요 대신에 다른 글자를 대신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자바 코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java 파일 넘어가기 전에 요 id가 tv_hello-world로 지금 잘 지정되어 있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바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main_activity.java로 돌아와서, 자, 아까 봤던 느낌대로라면 요 한 줄, 요 문장을 실행하면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돼 있는 그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텍스트 뷰를 한가운데 띄우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띄워 놓은 상태에서 엔터를 조금 치고 일단 그렇게 띄워 둔 다음에 지금 화면 한가운데 보이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걸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처음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두 줄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비슷한 자, .xml 파일 내용 토대로 인플레이트 열심히 해둔 개를 들고 와서 고친다 라는 되게 보편적인 작업을 앞으로 여러분 자주 하시게 될 거라 이 두 줄은 지금은 일단 따라서 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건반사 같은 느낌으로 머릿속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체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요즘은 이 방식 아무도 안 써요. 안드로이드 환경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요즘은 지금 보고 있는 코드랑 다른 코드를 조금 더 덧대면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두 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9버전, 9관이 명관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옛날 스타일대로 이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타일? 새로운 방법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후반부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의 목표, 지금 화면에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 놈을 들고 와서 한국말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고 와서 바꾼다에 해당하는 두 줄을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줄은 우리가 선언을 적을 거예요. 여러분 선언 들어본 적 있나요? 파이썬 동네는 선언이라고 우리가 굳이 부를 만한 게 있나요? 선언이 뭡니까?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선언은 언제 쓰나요? 뭐 있을까요? 사퇴선. 사퇴 선언 그런 식으로 막 시국 선언 해가지고 대자보 붙이고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선언은 보통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다 그런 줄 알아라, 그죠? 그래서 선언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첫 줄에 적을 건데 아마 파이썬 해본 친구들은 선언이라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수업은 자바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화면 한가운데 떠 있는 그 텍스트 뷰 실물을 들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뷰의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를 두 줄에 걸쳐서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은 마치 여러분 넘버는 3 한 다음에 프린트 넘버 파이썬으로 두 줄에 걸쳐서 문장을 적어놨다 라면 화면에 3이 출력되겠죠. 왜 3이 출력되냐? 윗줄에서 3을 담아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랫줄에서 위에서 담을 때 는 왼쪽에 적었던 그 동일한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죠? 넘버는 3하고 프린트 넘버 2 같은 식으로 적으면 당연히 3이 출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줄은 그래서 텍스트 뷰 실물을 인플레이트 돼 있는 그 실물을 들고 와서 어딘가에 담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이름에다 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을 정하기 위해 지금부터 미안해요.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적어놓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대문자로 T로 시작하는 텍스트 정도까지 적고 대문자 V 정도까지 적으시면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똑똑하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텍스트 V까지 적으면 요 목록의 맨 위에 텍스트 뷰라는 우리가 보기에 익숙한 형식 이름을 골라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치시고 그러면 뭔가 코드가 슉 하고 바뀌었죠? 지금 점점점 돼 있는 부분이 살짝 고쳐졌습니다.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고 새로운 텍스트 뷰 형식 이름을 우리가 하나를 선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름을 아까 우리가 id로서 적었던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고 동일하게 적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는을 하시고 자, 우린 지금 tv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라는 변수를 하나를 도입을 한 셈이에요. 근데 걔는 텍스트 뷰를 담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를 는 오른쪽에 적는다 보시면 돼요. 자, 는 오른쪽에는 따라서 지금 화면 한가운데 보이는 바로 걔, 안녕하세요 느낌표 적혀있는 걔를 가져와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문자 F를 적고 대문자 V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find view by ID 라는 걸 목록에서 골라줄 겁니다. 엔터키를 치세요. 자, 지금 인플레이트 돼 있는 지금
화면에 실질적으로 떠 있는 뷰들 중에 하나를 아이디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디를 그 텍스트 뷰 용으로 아이디 하나를 지정한 적이 있죠. 여기서도 살짝 따라서 칩시다. 대문자 R을 적으시고 그러면 R.id라고 해서 거기까지 골라줄 거예요. 탭을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점을 찍으시면 우리가 .xml 파일에서 지정해 놨었던 tv_helloworld라는 거가 맨 위에 뜰 겁니다. 안 뜬다면 이렇게 적당히 입력하면 띄워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엔터 키를 치시고 그러면 뭔가 지금 다시 한번 보라색으로 이탈릭체로 지금 바꿔줬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탭을 한번 치시고 여기까지 하면은 본문 입력이 끝나요. 그 다음에 자바 동네에서는 맨 뒤에 세미콜론까지 붙여주시면 엔간에서는 한 줄짜리 입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줄은 지금 선언이에요. 자바 선언입니다. 마치 파이썬에서 여러분이 넘버는 3 적어놓으면 넘버라는 새로운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서 쓰겠다. 그런 의미가 붙는 거잖아요.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바 동네에서도 tv_helloworld라는 새로운 이름을 쓸 예정이다. 그런 줄 알아라 라고 선언을 적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그 이름을 무슨 용도로 쓸 거냐까지 함께 이 줄에다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tv_helloworld 왼쪽에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골라갖고 담아놓을 용도로 그런 용도의 변수 이름으로써 앞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셈이 돼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걸 안 했죠. 그래서 텍스트 뷰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 선언하면서 세미콜론 만나기 전에 찾아오기 해가지고 찾아온 실물을 실질적으로 담아서 그 다음 문장에서 쓸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까지가 첫 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변수 이름 tv_helloworld라는 이름을 써서 화면 한가운데 보이는 바로 걔의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다른 걸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를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내가 방금 선언한 이름 tv_helloworld를 적으실 수 있어요. 자, 위에 담아놨던 걔 하고 점을 찍으시면 목록이 막 이거저거 나올 건데 우리는 대문자 text라는 친구를 고칠 예정이고 얘를 setText라는 메서드를 써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set은 말 그대로 세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텍스트를 세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친구 메서드니까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안녕하세요 느낌표잖아요. 안녕하지 않으세요? 의문문으로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잘 입력했으니까 탭을 몇 번 치시면 맨 오른쪽에 세미콜론을 붙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막 탭을 쳐라, 뭐 목록에 뭐가 튀어나온다 하는데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안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언제 여러분 살짝 알트 탭에서 카카오톡 보고 오거나 하면 이 친구가 맥이 끊겨서 예를 들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TV 하면 텍스트 V 하면 이 친구가 잘 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트 탭을 하고 오면 사라집니다. 늦었어요. 목록을 다시 안 띄워줍니다. 대문자 V 한 번 더 적으면 띄워주겠지만 자, 이렇게 툴팁이 떴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저 툴팁을 다시 띄우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다른 동네도 거의 비슷하죠.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지금 시점에 지금 문맥상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한테 보여줄 만한 그 목록을 다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텍스트 뷰라든가 find view by id라든가 이런 내가 정하지 않은 이름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아마도 거의 항상 쓰게 될 이름을 적을 때는 방금 전 봤던 자동 완성이라 그러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납득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코드를 적을 때는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써가면서 코드 작성을 하시면 중간중간에 탭 키를 눌렀을 때 지금 괄호 안에 내용물 적고 탭 키를 쳤으니까 그러면 괄호 다음 버전 그 괄호 오른쪽에 이제 뭔가를 적으려고 하는 거구나.
방금 전까지 큰 따옴표 내용을 적었으니까 탭키를 누르면 이제 큰 따옴표 내용을 다 적었으니까 그 뒤에 걸 적으려고 하는구나 와 같은 식으로 적당히 시국을 읽어서 우리의 커서를 적절한 위치로 점프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살짝 고치고 여기서 저는 지금 일단 적은 다음에 커서를 위에 아래 막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흥이 깨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탭키를 백날 눌러봤자 아까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다른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걸 쓸 때는 한 줄 한 줄 단위로 정확히 내가 지금 뭘 적어야 되냐 납득을 먼저 해두고 적어야 되는 거 따박따박 적어가면서 이 내용을 다 적었으니까 그 다음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탭키를 연타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굳이 막 오른손으로 화살표 키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편하게 코드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최대한 이 기능을 쓰도록 쓰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java 파일, .xml 파일 텍스트 내용을 변경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요 두 줄 납득되죠 지금? 여기 첫 줄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 윗줄에서 만들어 둔 텍스트 뷰 실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텍스트 뷰가 지금은 하나지만 나중엔 여러 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지금 한가운데 있는 바로 걔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지정을 하려면 걔만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특별한 아이디를 써서 골라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있는 거고 이 전체는 선언이에요. 왜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냐? 첫 번째 줄에서 가져온 걸 두 번째 줄에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위에서 가져온 걔를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텍스트를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변경할 거냐? .java 파일 적는 사람이 지금 만든 새로운 메시지로 갈아치우기를 하려는 거죠. 이 모든 작업이 이 앱을 처음 켰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순차적으로 진행될 테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지금은 아마 녹색 화살표가 이렇게 유턴 표시로 바뀌었을 텐데 이 친구를 누르시면 아마도 여전히 켜져 있을 여러분의 에뮬레이터에 새로 설치한 앱을 깔아줄 겁니다. 잠깐만 이러지 마. 자, 그렇게 안녕하지 않으세요? 라고 변경하는 것까지 다 된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가장 마지막에 세팅한 .java 파일에서 세팅한 그 메시지가 눈앞에 보일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는 이제 그래 잘 돌아가는 건 알겠어. 그래 뭐 나중에 안녕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뭐 다른 영어나 일본어라든가 그런 걸로 바꾸면 그 메시지가 나오겠지.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납득을 할 텐데 여전히 여러분 머릿속은 물음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따라서 친 내용들 중에 아마도 가장 궁금한 내용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r.layout.activity_main r.id.tv_helloworld 요런 자, 요 대문자 R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보라색으로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이 두 이름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저는 지금 tv_helloworld를 골라볼게요. 자, 우리 컨트롤 Q를 누르면 이 친구에 대한 툴팁을 볼 수가 있었죠. 컨트롤 Q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굳이 인터넷 갈 필요가 없어요. 보면 자, 우리 아까 적었던 선언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비록 앞에 public, static, final 같은 게 붙어 있긴 하지만 저런 거 쿨하게 무시하면 얘는 int tv_helloworld는 100만 숫자는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전까지 본 적 없는 요상한 숫자가 요 일종의 변수에 자바에서 변수로 부르진 않긴 하지만 아무튼 이 이름에 대해서 담겨 있는 채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위에 있는 activity_main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도 마우스 갖다 대고 컨트롤 Q 누르시면 보라색 이탈릭 이 친구요. 이 친구는 지금 밑에랑은 좀 다른 숫자 130만 저 같은 경우는 로
값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앱이잖아요. 이 숫자는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 맘대로 정해놓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저만 할게요. 자, 요 변수는 100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뭘 한 거냐면 여기다 지금 요걸 한 거랑 사실상 동치인 거예요. 100만을 담아 넣고 그 이름에 그 이름을 적었어요. 랑 그냥 여기다 100만을 적는 거랑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find view by id를 하는데 숫자를 하나를 우겨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우겨넣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숫자를 우겨넣을 거냐를 r.id. 한 다음에 tb underscore hello world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고 있어요. 근데 이 tb underscore hello world나 activity underscore main은 여러분이 .xml 파일을 가지고 지정한 이름들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일단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이름은 둘 다 일종의 변수 이름이 맞고 더 부연하면 자바 변수 이름이에요. .java 파일에서 쓸 수 있는. 근데 r이라는 거, id라는 거 여러분이 직접 막 id.java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요 r이라는 친구, id라는 친구, 레이아웃이라는 친구 등등은 전부 다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친구가 미리 어딘가에 정의를 해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할 때 보니까 tb underscore hello world는 우리가 정한 게 맞죠? 어디서 정했나요? .xml 파일에서 정했어요. id랍시고 그 맨 위에다가 적고 엔터키 친 겁니다.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는 우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얘는 .xml 파일 자체의 이름이죠. activity underscore main .xml 파일.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리소스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여러분이 .java 파일에서도 쓸 수 있는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우리 대신 적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물론 실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앱 만드는 동네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겠지만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2명이서 만든다. 한 명은 이제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우리 앱의 시각적인 화면 구성 어떻게 할 거냐, 글자 버튼 어디다 배치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xml 파일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즈를 해두고 이제 디자이너 친구는 .xml 파일 위주로 다루고 개발자 친구들은 이제 .java 파일을 고쳐가면서 저기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테니까 그 디자이너가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뷰에 대해서 부여해 둔 ID, 글자들을 토대로 그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를 가져와서 텍스트를 변경한다. 언제? 이 앱이 딱 켜졌을 때. 물론 진짜로 이러진 않겠지만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를 변경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java 파일에 자바 코드를 적을 수 있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대신에 이건 저만 할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대신에 요 r이라는 친구 컨트롤 Q 하면 얘는 형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id라는 친구 역시나 형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 화살표를 누르면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요 r이란 뭐냐? r 안에는 id랑 레이아웃이랑 등등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r.java의 내용을 채워요. 그 다음에 id 안에는 .xml 파일에 여기에 지금 tb underscore hello world, 여기에 지금 버튼 underscore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돼 있을 테니까 그 각각에 대한 선언을 우리 대신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선언 적을 때마다 우리 대신에 tb underscore hello world에 대한 숫자, 또 다른 뷰에 대한 숫자, 또 다른 뷰에 대한 숫자를 서로 다르게 매겨줘요. 그래서 숫자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 코드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는 지금 얘는 지금 글자 수가 몇 글자인가요? 5, 13, 13글자란 말이에요. 요 13글자를
고지 곧대로 자바 코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13글자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마련해둔 숫자 딸랑 하나만 새 컨텐트 뷰에다가 전달을 해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름을 길게 정해도 페널티가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숫자를 아이디 각각에 대한 숫자, 파일 이름 각각에 대한 숫자를 미리 마련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알겠어요? 자, 살짝만 더 나눠서 진행할게요. 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땐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XML, 시각적인 설계하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앱 뒤에 있는, 앱 화면 뒤에 있는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할지 자바 코드 짜는 사람. 그래서 자바 코드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디자이너가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기로 했던 그 텍스트 뷰 실물을 들고 와서 기에 텍스트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생길 거예요. 그때 .xml 파일 적는 디자이너가 미리 붙여둔 이 한가운데 보여줄 그 텍스트 뷰는 tb_helloworld라는 아이디로 부를 거야.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호칭할 거야 라고 정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자바 코드 짜는 사람, 개발자도 저 사람이 붙여놓은 그 아이디를 불러가면서 자신의 자바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선언 적어봤잖아요. tb_helloworld 적고 그 이름을 아랫줄에서 사용해봤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자바 동네에서 어떤 새로운 이름, activity_main이나 tb_helloworld나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걔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아이디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적절한 선언이 자바 코드로서 적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바 개발자가 지금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적어놔야지만 이 앱이 유기적으로 잘 동작할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의 협업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두 명 대신에 한가운데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잘 중재를 해주고 있다. XML 파일 내용 바탕으로 자바 프로그래머가 골라가면서 쓸 수 있도록 적절한 선언을 우리 대신 적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 대신 .xml 파일 좀 더 일반화하면 리소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정해둔, 미리 선언해둔 이름을 쓰기 위해 우리는 대문자 R 한 다음에 점 찍어서 이것저것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얘가 왜 숫자냐 는 아까 얘기했죠. 글자들을 통째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싸게 먹히니까 어차피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4시 반이요. 아니 40분이요. 지금 아직 세 번째 페이지 조금 남았는데 여기서 쉽시다. 아까지 거 얼마나 쉴래요? 20분을 쉴게요. 17시 00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친구들 갔다 오시고